Donald John Trump. 박수와 환호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의사당 중앙 홀 취임 무대에 등장합니다.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은 성경 앞 선서를 마치며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32분간의 취임 연설에선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가 국정의 제일 원칙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취임 연설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미국과 미국인이었고 위대한, 강한 같은 자부심을 강조하는 수식어가 뒤따랐습니다. 세계 최강 군대의 통수권자로서의 군사열.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인근 경기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습니다. 지지자들의 열광을 받으며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180도 뒤집는 1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Could you imagine Biden doing this? I don't think so. 백악관에 입성해서도 트럼프 시대가 돌아왔음을 알리는 행정명령을 줄줄이 내놨고 기존 정치의 틀을 파괴하는 그의 모습은 전 세계에 송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꿈꿔왔을 취임 첫날은 세 차례의 화려한 무도회로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했습니다. 들어보시죠. Right now, I think we have a lot. I think North Korea turned out to be good. They thought that was a tremendous threat. Now he is a nuclear power. 네, 지난주 미 국방장관 지명자도 북한을 핵 보유국 지위라고 칭했는데 같은 표현을 쓴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은 이렇게 5개 나라뿐입니다. 공인되진 않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불리는데요. 그동안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선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란 용어도 자제해왔습니다. 자칫 핵 개발을 용인하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 배경과 파장을 양민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보유국 발언을 하면서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했습니다. I was very friendly with him. He liked me. I liked him. We go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주한 미군과의 영상 통화에선 김 위원장과 잘 지냈다면서도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 터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잇따라 김 위원장에게 관심을 드러낸 건데 우선 대화를 시작하자는 신호를 보낸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역대 미국 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보유를 일부 용인하고 군축 협상을 하는 이른바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재 완화 등을 제시할 수 있는데 북한의 많은 해안선과 엄청난 콘도 개발 잠재력을 언급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SOC 및 여러 가지 시설을 건설하는 보상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북한은 절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하며 비핵화를 위해 미국 새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외교부 장관 방미 등 고위급 소통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정치 위기로 대미 외교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북핵 문제의 중대 국면에서 미국 새 행정부와 소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먼저 대외 부문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은 역시 국경 문제입니다. 꾸준히 국경 봉쇄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장했던 트럼프는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국경 장벽을 다시 건설하는 등의 행정명령에 사인하며 반이민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I will end the practice of catch and release.
And I will send troops to the southern border to repel the disastrous invasion of our country. 자국의 국경은 봉쇄하면서도 영토 확장 의지는 더 높였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도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고 파나마 운하도 되찾겠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이라도 예외 없이 위협과 압박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China is operating the Panama Canal, and we didn't give it to China. We gave it to Panama, and we're taking it back. 국제사회에선 발을 빼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세계보건기구 WHO의 탈퇴를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탈퇴했다 바이든 정부가 재가입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탈퇴를 선언한 겁니다. 또 쿠바를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했던 바이든의 행정명령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는 이용당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기 집권 때보다 더 선명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예고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수입청이라는 이름의 기관 신설을 추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관세 등을 징수하는 기관입니다. 또 4월 1일까지 불공정 무역 관행과 환율 조작 등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당장 모든 국가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매기는 건 아니지만 그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You put a universal tariff on anybody doing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y're coming in and they're stealing our wealth, they're stealing our jobs, they're stealing our companies.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에 대해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등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협정도 재검토됩니다. 다만 미국 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협상 수단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Now, beyond the consumers, this is also going to have an impact on jobs. Why? Because close to 14 million jobs are dependent directly on trade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유럽엔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하게 될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전기차 등 환경 관련 정책은 폐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시차를 감안하면 올해보다 내년 이후가 더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